중국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무너졌는데 이로 인해서 나오는 피해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부동산 업체까지 무너지고 있죠. 자, 헝다 파산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자회사부터 판다 라고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다 망하느냐 혹은 몇 개 떼주고 버티느냐. 그렇다면은 아예 그냥 싹 다 망해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처분해서 버텨보려고 최대한 한다. 보통 그렇게 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업계들이 무너지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벌고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분양 시장에도 사람이 가지 않는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분양이 늘고 나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심리가 떨어지고 나서 미분양과 집값 떨어지는 게 일어나는 거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미분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비슷하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인수하고 있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들어가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은근슬쩍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부동산은 무너뜨리는데 부동산 업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너무 연쇄도산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일본 버블 터질 때 굉장히 연쇄도산이 일어났었죠. 그건 막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보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래서 국가에서 유동성 풀어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점을 저지선으로 둘 것이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거품이 더 많이 쌓였기 때문에 먼저 터졌다라는 거죠. 먼저 터졌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으로 많이 거품 쌓인 나라가 어디냐 봤을 때 우리나라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맨날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매입합니다. 특수 사례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 국적만 중국인이야.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야 대부분. 자꾸 캐나다를 빗대서 이야기를 해요. 캐나다는 에세 파킹을 할 만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부동산 거품이 끼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지금도 막 그런 이야기예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집 싹쓸이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인들 아무리 대출 많이 받아도 우리나라는 거품이 많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거품이 끼기 좋냐?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투기하기 좋은 나라인데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출 받아서 집 산다. 지금 또 금리 올라가는 상황이죠. 대출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굉장히 고소득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금리 인상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물. 중국인들이 대신 물려줘서 나중에 싸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싹쓸이 한다 뭐 중국인들 거래 금액도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거품이 큰 나라가 어디냐 라고 봤을 때 뭐 아시아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다음은 우리나라다. 물론 싱가포르 같은 나라 여기는 뭐 도시국가니까 제외하고 대만 같은 경우는 수도만 조금 비싼데 우리나라는 서울만 비싼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꼈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떻다?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다가 파산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 판타지야. 여기도 만기 도래한 부채 2억 57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다. 근데 요것도 뭐 상환하지 못한 거는 중국의 규제 탓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규제 탓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한다. 왜? 중국 부동산 부문은 국내 총생산 GDP의 30% 안팎을 유지. 자, 이렇게 되는 나라가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규제를 하면 부동산 그룹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나라 건설회사 널리고 널렸다. 그리고 헤쳐먹은 것들 엄청 많아요. 진짜 막 중소건설사들 이런 데는 너무 많죠? 사실 그런 것들 많이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계속 띄워야 하는 이유가 되냐?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유동성 풀어서 만든 장세. 중국 같은 경우는 리번 터지고 바로 푼 건 아니죠. 특히 코로나로 많이 풀어서 만든 장세. 이 장세는 빈부격차 굉장히 키우면서 반대로 소비는 감소시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잡아야 돼요. 유동성 장세에 장점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단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래서 보면은 또 있습니다. 신익홀딩스. 여기도 유동성 문제에 처했고 부채 상환 능력이 거의 고갈되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지금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디폴트는 아니지만 돈 다 썼으니까 이제 곧 디폴트 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래 중지. 디폴트 나고 중지된 것도 아니고 이미 중지됐다. 라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거래 절벽에 이어서 주가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잘 보셔야 될 게 중국 당국의 규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 업계들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중국에서 좀 죽이려고 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라 그랬죠? 기업 부채. 그래서 지금 동아시아 상국이 하나씩 폭탄을 안고 있다. 중국은 기업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일본은 국가 부채. 이렇게 폭탄을 떠안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 대출이 왜 많이 쌓였냐? 중국 정부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철도 업체 같은 경우는 완전 좀비 기업이에요. 어느 정도냐?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을 다 합쳐도 원리금도 아니고 이자도 못 낼 정도다. 이런 기업들이 질비하다. 그렇다면은 이 기업 부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좀비 기업들을 고의적으로 파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시진핑이 이런 좀비 기업들을 고의적으로 파산시키려고 했으나 문제가 터졌죠? 코로나가. 그래서 중국도 망한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단 돈 풀어서 억지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중국은 어느 정도 막 회복됐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먼저 막 테이퍼링도 준비하고 막 그랬었죠.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자, 2019년 상황 볼까요? 빨리 사망시켜 드립니다. 중국 좀비 기업 소탕 작전이에요. 자, 억지로 끌고 가던 이 좀비 기업들 국가에서 봤을 때 위험하다 싶으니까 소탕시키려고 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파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2019년에 중국이 연쇄 파산이 일어날 것이었는데 그게 미중 무역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힌 상황이고 그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까 지금 안 부수면은 이거 암덩어리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규모 더 커지기 전에 재빨리 파산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2019년에 다 청산 착수했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왜? 작년에 코로나 처음 터질 때만 해도 어땠어요? 다 중내 뭐네 해가지고 금리 낮추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막 확진자 엄청 많이 나왔을 때보다 확진자 많이 줄었죠? 그런데 지금 경제활동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막 코로나 초창기만큼 막 사람들이 없고 그래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만 쓰고 있을 뿐이지 일상이 많이 회복됐다는 소리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뭐 자영업 입장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완전히 위축된 그 시기는 지났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씩 정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기업 부채 없애가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늘어난 거다. 그러면은 여기쯤에서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올랐어요? 기회만 된다면 정리하려고 한다. 왜?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터지는데 그 터지는 시작점을 뭘로 잡은 거다? 부동산부터 잡은 거다. 왜? 부동산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으니까. 중국은 전세제도도 없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올랐다. 거기다가 뭐 홍콩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죠. 압도적인 전세계 1위죠. 진짜 다 고층 빌딩들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쌓인 거죠. 얼마나 쌓였어요? 지금 당시 일본을 넘어서니까 지금 다시 가라앉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민 연봉의 57배, PIR의 57이라는 얘기예요. 베이징시 역시 55배 이런 식으로 올랐다. 그리고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20%에 달한다. 이는 일본이 버블 붕괴 직후 기록한 정점을 웃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GDP 대비 민간부채가 뭐를 말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얼마 안 나오는데요. 가계부채 아니에요. 민간부채는 기업부채랑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더 위험하죠. 왜? 부동산은 누가 사요? 가계에서 많이 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비중이 특별히 높다. 또 전세제도 때문에. 외국 같은 경우는 집 사서 월세 받으니까 그런 업체들이 배당 형식으로 진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그런데 요게 문제다. 왜? 중국인들은 연봉이 작아요. 근데 집값은 비싸고. 문제는 터지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재현 하나, 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 자, 당시 일본을 생각해보면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버블이었다. 어느 정도 버블이었냐? 라고 하면은 도쿄 땅만 팔아도 미국 땅 다 사고도 남는다. 이 정도 버블이었고, 그 버블이 왜 생겼냐? 비정상적인 환율 조정 때문이었죠.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 가치가 절상되니까 수출은 안 되는데 화폐 가치는 올라가니까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죠. 생산성 없는 데다. 물론 중국도 뭐 아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중국도 일단은 자산시장의 거품은 굉장히 많이 꼈다. 그래서 터진다면 그 정도 위험성이 있다. 지금 중국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다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헝다 파산하면 우리나라에 영향 없다. 자, 하나만 볼까요? 일본 부동산 붕괴 언제 했어요? 91년도를 정점으로 붕괴를 시작했죠.
자, 물론 우리나라 거품 제일 많이 낀 서울 아파트 했을 때 요거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 91년도에 떨어진 건 1기 신도시 때문이다. 물론 1기 신도시 영향도 있죠. 근데 공급만 많이 퍼붓는다고 해서 절대 집값 안 떨어진다. 지금도 뭐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만 많이 퍼붓는다고 해서 절대 집값 안 떨어져요. 왜? 공급 퍼부으면 뭐예요? 비정상적으로 많이 퍼부으면 모를까? 1기 신도시 엄청난 공급이었죠? 그렇지만 투기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가장 핵심은 유동성을 줄이는 거죠. 왜? 다주택자 억제, 수요 억제와 유동성 억제,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공급도 영향이 있어요. 없단 얘기는 아니에요. 그때부터 서울의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니까. 다만 1기 신도시 영향 외에도 뭐가 있었다? 일본 부동산 붕괴하고 떨어졌죠. 만약 공급 때문에 떨어졌다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 다음에 미국 부동산 붕괴하고 나서 붕괴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러니까 공급 영향도 있지만 일본 부동산 붕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세계의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붕괴되면서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일본 붕괴됐을 때도 떨어졌어요. 미국 붕괴됐을 때도 떨어졌죠. 중국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나라의 호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거다. 어디 한 군데서 부동산이 급락한다는 것은 거품이 붕괴됐다는 거고, 그 전에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쌓였다는 거고, 거품이 한 국가에서 터졌다는 것은 나머지 나라들도 지금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결론 뭐예요? 중국 부동산 붕괴되고 있다. 여기서 지금 헝다 이어서 또 판타지아, 신익홀딩스, 여기는 경고 뜬 거죠. 아직 디폴트 위험까지는 아니고. 이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 근데 막을 상황이 못 된다. 왜? 중국은 고위 파산으로 기업 부채 청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제대로 청산 못하면은 진짜 잃어버린 30년 갑니다. 자,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왔는데 중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국가에서 먼저 대응해서 청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그 잃어버린 30년까지 가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보이죠. 그리고 과거 일본 혹은 미국 부동산 붕괴됐을 때 늘 우리나라는 따라서 같이 붕괴됐다. 그리고 이번엔 중국 차례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